안녕하세요.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 100세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오늘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혹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화장실부터 다급하게 찾지는 않으셨는지요? 그리고 요즘 들어 외출복을 고르실 때 핏이 좋은 바지보다는 만약에 실수해도 티가 덜 나는 어두운 색상의 펑퍼짐한 바지를 먼저 집어들게 되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제가 어르신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고 혼자서만 끙끙 앓아야 했던 아주 깊고 내밀한 고충에 관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노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불청객, 요실금과 방광 건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소변이 마려우면 그냥 화장실에 가면 되는 아주 단순하고 당연한 생리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한 해, 두 해 들어가면서 이 당연했던 일이 일상을 위협하는 가장 큰 두려움으로 변해갑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들과 박장대소하며 웃을 때, 길을 걷다 갑자기 재채기나 기침이 튀어나올 때, 혹은 손주가 예쁘다고 번쩍 하나 올리는 그 찰나의 순간에 나도 모르게 밑으로 욱 하고 소변이 새어 나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경험, 아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어르신들께서 깊이 공감하실 겁니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할 때도 창밖의 풍경을 즐기기보다는 다음 휴게소가 어디인지, 지하철역 화장실이 어디쯤 있는지, 신경을 곤두세우느라 여행의 즐거움마저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처음 한두 번은 그저 오늘따라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물을 많이 마셔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고 빈도수가 잦아지면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정말 늙었구나. 몸의 기능이 다 떨어졌구나 하는 깊은 상실감과 우울감이 밀려옵니다. 자식들에게 말하자니 주책맞아 보일까 봐 입이 떨어지지 않고 배우자에게조차 부끄러워 숨기게 됩니다. 결국 마트 구석진 곳에서 성인용 요실금 기저귀나 두툼한 패드를 몰래 카트에 담으며 눈시울을 붉히셨던 그 서러운 마음, 제가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기저귀를 차고 나면 혹시나 겉으로 티가 나지는 않을까? 사람들에게 냄새가 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사람 만나는 자리 자체를 피하게 되면서 점점 고립되어 가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나이 드는 것도 서러운데 내 몸 하나, 내 마음대로 조절하지 못한다는 자괴감이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이제 더 이상 절망하거나 방 안에만 웅크려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 약을 드시거나 덜컥 수술부터 고민하기 전에, 그리고 평생 기저귀에 의존하는 삶을 받아들이기 전에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놀라운 비밀을 꼭 일상에 적용해 보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돈이 단 한 푼도 들지 않는 방법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는 격렬한 운동을 하라거나 비싼 운동기구를 사시라는 말씀도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계신 방 안에서, 거실에서 혹은 주방에서 언제 어디서든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기적 같고 명쾌한 해결책을 제가 오늘 아주 상세하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마법 같은 열쇠는 바로 우리 몸의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곳, 발뒤꿈치에 숨어 있습니다. 발뒤꿈치와 소변이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다는 말인지 제가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하며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소변을 모아두고 배출하는 기관은 분명 골반 쪽에 있는 방광인데 왜 한참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발뒤꿈치를 이야기하는지 의아해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인체는 그렇게 단순하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움직이는 부품이 아닙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얇은 근막이라는 질긴 막으로 거대한 그물처럼 혹은 아주 정교한 쇠사슬처럼 하나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변이 자꾸 새어나오는 근본적인 원인을 알면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요실금은 단순히 방광이라는 주머니 자체가 늙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방광에 소변이 차오르면 그 무게가 꽤 묵직해지는데 이 무거운 방광을 밑에서 든든하게 받쳐주는 해먹 같은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골반적은, 즉 골반 밑바닥 근육이라고 부릅니다. 이 골반적은 우리 몸의 천연 기저귀이자 방광을 받치는 튼튼한 그릇입니다. 젊을 때는 이 그릇이 단단하고 탄력이 넘쳐서 소변이 새지 않게 요도를 꽉 조여주는 힘이 엄청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특히 어머님들의 경우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이 근육이 크게 손상되고 폐경기가 지나 여성 호르몬이 급감하면서 근육의 탄력이 고무줄 삭듯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아버님들 역시 전립선이 비대해지거나 노화로 인해 이 괄약근 주변의 근육이 약해지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방광을 받쳐주던 해먹이 낡고 헐거워져서 축 늘어지니 그 위에 얹혀있던 방광도 밑으로 처지게 되고 재채기를 하거나 크게 웃을 때 배에 압력이 가해지면 그 힘을 버티지 못해 소변이 밖으로 찔끔 밀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아주 명확해집니다. 이 축 늘어지고 힘 빠진 골반저근이라는 해먹을 다시 팽팽하게 당겨주고 튼튼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그리고 그 종아리를 움직이는 발 뒤꿈치가 엄청난 구원투수로 등장합니다. 지금 앉아 계시다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 뒤꿈치를 위로 쭉 들어 올려 보십시오. 종아리 뒤쪽 근육이 단단하게 뭉치면서 수축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인체의 신비로운 근막 연결망에 따르면 발바닥에서 시작된 힘은 아킬레스건을 타고 종아리를 거쳐 허벅지 뒤쪽을 따라 올라가 우리 골반의 바닥인 골반저근까지 고스란히 그 긴장감을 전달합니다. 즉, 발 뒤꿈치를 힘차게 들어 올리는 아주 단순해 보이는 이 까치발. 동작 하나가 무너져 내린 골반 밑바닥 근육을 탄탄하게 위로 끌어올리는 아주 강력한 스위치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종아리는 혈액을 심장으로 펌프질해 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화장실 고민을 근본적으로 타파해 주는 가장 든든하고 확실한 아군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원리를 머리로 이해하셨으니 몸으로 익히실 차례입니다. 제가 일상생활에서 이 원리를 200%, 300% 활용하여 요실금을 물리칠 수 있는 까치발. 공식 3가지를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 공식은 바로 일상 속 제자리 까치발 들기입니다. 어르신들 운동이라는 것을 하루에 1시간씩 시간을 정해놓고 헬스장에서 땀 흘려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노년의 운동은 일상생활 속에서 숨 쉬듯이 녹아들어야 진짜 효과를 봅니다. 하루 중 자투리 시간을 10분 활용하시는 것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주방에서 삼시세끼 설거지 하실 때 가스레인지 앞에서 찌개가 끓기를 기다리시는 그 짧은 시간, 양치질을 하시는 3분, 혹은 외출해서 횡단보도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기를 기다리시는 시간 동안 가만히 짝다리를 짚고 서 계시지 마십시오. 양발을 어깨너비 정도로 아주 편안하고 안정감 있게 벌리고 섭니다.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시고 턱은 살짝 당겨 거북목이 되지 않게 합니다. 그 상태에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발 뒤꿈치를 하늘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끝까지 높이 들어 올립니다. 마치 내 정수리 끝에 실이 매달려 누군가 나를 천장으로 끌어올린다는 상상을 하시면 자세가 아주 좋아집니다. 이때 종아리가 터질 듯이 팽팽하게 힘이 들어가는 것을 가만히 느껴보십시오. 이 상태로 약 2초에서 3초 정도를 꼿꼿하게 버팁니다. 그리고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뒤꿈치를 바닥으로 내리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뒤꿈치를 바닥에 쿵 하고 떨어뜨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체중의 무게를 근육으로 버텨내며 아주 부드럽고 천천히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을 1회로 하여 한 번에 20번씩 하루에 3번 이상만 반복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종아리가 뻐근하고 중심 잡기가 흔들려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싱크대 모서리나 튼튼한 식탁, 의자 등받이를 두 손으로 살짝 짚고 하시면 아주 안전하고 훌륭하게 해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 공식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까치발로 걷기입니다. 제자리에서 까치발을 드는 것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다면 이제 이동할 때 이 동작을 응용해 보는 겁니다. 집 안에서 거실을 오가시거나 안방에서 화장실로 이동하실 때 혹은 베란다에 화초물을 주러 가실 때 그냥 털썩털썩 발망치 소리를 내며 걷지 마십시오. 발의 앞꿈치, 특히 엄지발가락 쪽에 체중을 단단히 싣고 뒤꿈치는 허공에 든 상태로 사뿐사뿐 걸어보시는 겁니다. 마치 무대 위에 우아한 발레리나가 된 것처럼 혹은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가족들이 깰까 봐 아주 조심스럽게 살금살금 걷는 모습을 떠올리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제자리에서 가만히 까치발을 들 때보다 이동을 하면서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 몸통의 코어 근육, 즉 복부와 척추를 감싸는 근육들이 훨씬 더 강하게 동원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종아리와 골반저근이 동시에 아주 강력한 자극을 받으며 단련이 됩니다. 텔레비전을 보시다가 중간에 광고가 나오는 23분 남짓한 시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까치발로 서너 바퀴 돌아보시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원짜리 요실금 치료기기 부럽지 않은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다만 어르신들 중에는 발목이 약하시거나 무릎 관절염이 심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절대 무리해서 뒤꿈치를 높이 들지 마시고 아주 살짝 종이 한 장 들어갈 정도로만 띄운다는 느낌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넘어지면 큰일이 나니 미끄러운 맨발보다는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된 양말이나 실내화를 꼭 신으시고 아주 천천히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작해 보시기를 간곡히 권해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공식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까치발 운동의 효과를 무려 3배, 4배 이상 폭발적으로 끌어올려주는 아주 핵심적인 비밀 병기입니다. 바로 까치발을 들 때 관략근을 의식적으로 함께 조여주는 동기화 기법입니다. 발 뒤꿈치를 위로 들어 올리는 바로 그 순간 소변이 몹시 마려운데 화장실이 없어 억지로 꼭 참아야 할 때의 그 느낌을 떠올리며 항문과 요도 주변의 근육을 힘껏 꽉 조여주십시오. 뒤꿈치가 위로 올라가는 동시에 내 몸 밑바닥의 근육도 뱃속 깊은 곳을 향해 쏙 빨려 올라간다는 느낌으로 힘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건물의 엘리베이터가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 2층으로 스르륵 올라가듯이 관략근을 위로 끌어올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23초 버틴 뒤 뒤꿈치가 바닥으로 천천히 내려올 때 꽉 조였던 관략근의 힘도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듯 서서히 풀어줍니다. 조이고 푸는 이 두 가지 동작이 하나의 완벽한 왈츠 박자처럼 맞아떨어질 때
골반저근은 평소에는 결코 받을 수 없는 최고의 강도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처음 며칠간은 발 뒤꿈치 드는 것에 신경 쓰랴, 괄약근 조이는 것에 신경 쓰랴, 박자가 엉키고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 때 숨을 참아버려서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절대 숨을 참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호흡하시면서 꾸준히 매일매일 의식해서 연습해 보십시오. 우리 뇌와 근육은 아주 똑똑해서 며칠만 반복하면 어느새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자연스럽게 박자를 맞추어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제가 요실금을 이겨내기 위한 아주 중요한 생활 습관 한 가지를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변이 자꾸 샌다고 해서 물 마시는 것을 두려워하고 수분 섭취를 뚝 끊어버리시는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물을 너무 안 마시면 소변의 농도가 아주 진해져서 방광벽을 더욱 자극하게 되고 요실금이 오히려 더 악화되거나 방광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은 하루에 6잔에서 8잔 정도 충분히 드시되 한꺼번에 벌컥벌컥 드시지 말고 입을 축이듯이 조금씩 자주 나누어 드시는 것이 방광에 무리를 주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또한 방광을 예민하게 만드는 주범인 진한 커피나 카페인이 들어간 녹차, 너무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 그리고 탄산음료는 가급적 멀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은 이뇨 작용을 촉진해서 방광이 다 차지 않았는데도 자꾸 화장실에 가고 싶게 만드는 얄미운 녀석이니까요. 어르신들,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정직하고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80이 넘고 90이 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퇴화하고 망가지기만 하는 것은 결코 절대 아닙니다. 평생을 나 자신보다 자식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돌보지 못해 잠들어 있던 근육들을 오늘 제가 알려드린 까치발 운동으로 다정하게 살살 깨워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 몸은 반드시 그 따뜻한 관심과 노력에 정직하게 응답할 것입니다.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운동이냐. 어차피 다 망가지고 고장난 몸뚱어리다라고 스스로를 자책하며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근육은 나이를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훈련하면 훈련하는 대로 단단해지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잃어버렸던 존엄과 자신감을 되찾고 외출할 때 화장실 걱정 없이 화사하고 예쁜 옷을 차려입고 친구들과 활짝 웃을 수 있는 그 찬란한 날이 분명히 다시 옵니다. 제가 그렇게 되시도록 끝까지 돕겠습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면, 아니 지금 당장 자리에 서서 식탁 의자를 짚고 발 뒤꿈치를 번쩍 들어 올려 보십시오. 하루 단 5분, 이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습관의 변화가 어르신들의 남은 100세 인생을 얼마나 자유롭고 당당하게 만들어 줄지 꼭 직접 몸으로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새어 나오는 소변 때문에 행여 남들이 눈치챌까봐 남몰래 속으로 삭히고 흘리셨던 그 눈물 이제 제가 다 닦아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불안함 없이 쾌활한 일상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두 손 모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가 길게 전해드린 이 방법과 지혜가 어르신들의 무거운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렸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시면 분명 어르신과 똑같은 고민을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앓고 계시는 친구분들이나 지인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널리 공유해 주셔서 다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나눔의 실천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아주 큰 희망과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100세 시대를 든든한 바위처럼 받쳐줄 더 유익하고 어르신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알찬 지혜를 가득 안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댁내에 평안과 웃음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존엄한 노후를 함께 걸어가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 100세 인생 사용 설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